직장인들의 퇴근 후 일과는 대개 비슷합니다.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사람들과 소주잔부터 기울이게 되죠. 20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이거 얘기가 힘들어 진짜.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런 날은 푸념이라도 실컷 늘어놓을 수 있으니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또 하려고 하면 또 사람들 오고 또 사람들 오고. 집에라도 일찍 오는 날엔 TV 보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조그만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일하는 김창길 씨도 별반 다르지 않죠. 하지만 김 부장은 최근 무료한 자신의 저녁 시간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 김 부장은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죠.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무섭게 늘고 퇴직할 날짜만 매섭게 그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시작해 병원 원무부장이 되기까지 20년을 꼬박 내달려왔건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새롭게 투잡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투잡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만족할 만한 투잡을 얻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김 부장이 제일 먼저 시도해본 투잡은 대리운전입니다. 우선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일과 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 일 안 할 때 대리운전을 하려면 우선 3시간 동안의 교육을 받고 단말기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휴대폰 문자도 겨우 확인하는 김 부장에게 새로운 기계의 등장이라니. 자 기사님 4번이 몇 번으로 돼 있어요? 4번 몇 번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교육 받으면 안 돼. 기사님 봐봐요. 예? 어떻게 가져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세대와 달리 김 부장 세대에겐 새로운 전자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길도 찾아주고 정상까지 해주는 기계라니 무조건 배워보는 수밖에요. 알았을 때 그쪽 방향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처음 상황에 보니까 좀 어려운데 말씀드리니까는 열심히 하면은 뭐 굉장한 수입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렵사리 사용법을 익혀 거리에 나왔지만 콜번호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겨우 한 명의 고객과 통화가 됐습니다. 대리기사 김창길입니다. 예, 지금 계시는 위치가 어디세요? 요즘은 여보세요? 대리기사가 넘쳐나서 예, 대리기사 손님을 네, 받는 계세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아, 예. 서울 경기 지역 하루 평균 손님은 10만 명. 그런데 대리기사는 14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입니까? 그리고 그중 30~40%는 김 부장처럼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얼마 버셨어요? 10,000원 벌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본격적으로 찾는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루 5만 원 정도를 벌려면 평균 새벽 2시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또다시 한참을 기다려받은 여보세요? 두 번째 손님. 예, 안녕하세요. 1685 대리기사 김창길인데요. 예, 지금 계신 데 어디세요? 잘 모르겠는데 위치를. 이리 가면 되나?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남지리에 어두운 김 부장에겐 손님을 만나는 일부터가 난항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되게 미안하잖아요. 어렵사리 차에 올랐건만 이번엔 이거 작동법이 되게 문제. 발에. 예, 있어요. 이거 땡기는 게 있는데 땡기는 게 없어 왜? 땡기는 게 있는데 좋은 차를 안 끌어봤어요 뭐. 아씨, 내가 빨리 가는 게 빠르겠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네, 땡기세요. 밟아요? 밟으세요. 꾹 밟으세요. 네. 어. 죄송합니다. 머쓱해진 김 부장 서둘러 화제를 돌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직장을 한번 찾다 보니까 사실은 없어요. 이제 원래 제 나이가 48이거든요. 근데 참 없네. 없어요. 할 게 없어, 할 게. 감사합니다. 안양에서 살아온 김 네, 부장에게 서울 지리는 낯설기만 합니다. 집을 모르니까는 힘이 쭉 빠집니다. 힘듭니다. 오늘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번에는 카드로 계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5,000원 벌었습니다. 25,000원.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루에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김 부장은 안양으로 가는 손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번 돈마저 택시비로 날아가 버립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출근한 김 부장. 몸 컨디션이 말이 아닙니다. 저녁 내내 운전을 하고 집에도 자정이 넘어 도착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잡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시간과 체력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해서입니다. 체력 면에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는 좀 많이 피곤하고 또 아무래도 그 다음 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 부장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투잡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는 없을까요? 성공적으로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다 그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의 빗물 펌프장. 여기가 작동하는 건가? 장마를 대비해 만든 빗물 펌프기를 주민들 앞에서 시운전 중입니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 그는 마포구청 치수방재과에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전순기 씨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침수 방지를 위해 한강의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죠. 그는 공무원 외에 또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상관없을 때 찍어놔야지. 이제 취미 생활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전순기 씨가 찾은 곳은 한 무용 연습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아무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골반이랑 어깨는 항상 어때요? 전순기 안 씨는 들어가요. 그들에게 거기에 살사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걷기에 편하게 그가 살사춤을 시작한 지도 거의 10년이 돼갑니다.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댄스 스포츠를 배웠던 것이 전순기 씨를 여기까지 오게 한 동기가 되었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4개월은 와가지고 춤춘다기보다는 그냥 물만 먹고 집에 가는 그냥 구경만 하다 갔는데 4개월 지나고 나서 큰맘 먹고 시작을 해봤죠. 그래, 처음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엔 춤이 좋았지만 서서히 음악에까지 빠져들게 됐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으니까 한 1,000장은 넘을 것 같아요. 한두 장씩 사서 듣기 시작한 살사 음악들. 전씨는 어느새 전문가 수준이 됐고 이제 그의 선곡은 사람들이 이 살사 바를 찾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승기 씨는 퇴근 후 매일 이곳의 DJ가 됩니다. 뭐 특별하게 준비한다는 건 어떤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서 뭐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많이 구하는 거 그리고 또 음악을 많이 들어보는 거 그게 준비인 것 같아요. 둘, 차차 하나 둘, 차차 하나 둘. 낮에는 공무원으로 밤에는 댄스 강사와 DJ로 전승기 씨는 투잡도 아닌 쓰리잡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살사 댄스 강사나 DJ 모두 큰 수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공무원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이곳에서 만끽하고 있죠. 뭐 낮에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여기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저녁에 이렇게 와서 뭐 DJ 보시고 또 춤도 즐기시고 멋있게 생활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장이면 3일날 3일 밤을 새도 늘 피곤한 거고 내가 직원이면 하룻밤만 새도 피곤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지 다 좋은 것 같아요. 전승기 씨는 자신이 즐겨하는 취미 생활이 서서히 직업으로 발전한 아주 이상적인 경우죠. 어찌 보면 그는 돈을 벌어가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 행운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은 투잡 성공 전략. 즐길 수 있는 일을 투잡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김창길 부장이라고 즐겨하는 취미 생활이 왜 없을까요? 병원 지하실에는 그만의 근사한 연습실이 있습니다. 김 부장은 하루에 30분씩 이곳에서 색소폰 연습을 해오고 있죠. 연주 실력의 수준급은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좋아는 했었는데 이제 계기가 된 것은 산에 갔다 오다가 이제 정선 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한 4년째 불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취미를 살려서 해볼 수 있는 투잡은 없을까? 김 부장은 새로운 투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악기 전문 상가를 찾았습니다. 경기가 요즘에는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좀 비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그럼 사장님은 그러면은 직접 소매만 하지만 아니면 온라인 쪽으로도 좀 관여하십니까? 인터넷 쪽으로도 저희가 판매는 하고 있지만 예. 쇼핑 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온라인 있지 않고. 쪽으로 그냥. 예. 근데 보니까는 김 부장은 낙원상가 악기상들을 대상으로 악기의 가격대와 판매 동향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는 악기 인터넷 쇼핑몰을 구상 중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투잡이기 때문이죠. 경기도의 한 그릇 도매 유통단지. 장성훈 씨는 이곳에 매일 물건을 때려 나옵니다. 이런 상품. 아내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는 주방용품을 아이템으로 잡기까지 1년 반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판매는 많이 해봤어요. 제가 건드린 거는 뭐 주방용품 말고 주방 기기도 건드려봤고 커피 머신도 건드려봤고 그다음에 먹는 것 쪽으로는 닭도 건드려봤고 또 이제 가구도 건드려봤고. 아이템이 정해지자 웬만한 도매 단지는 샅샅이 훑었다는 이 억척스러운 부부. 결국 가장 저렴한 지금의 도매처까지 뚫을 수가 있었죠. 결국에는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보여드리고 얼굴 잘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잘 팔고 있고 신용을 잘 지켜드리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적게 시작했지만 신용이 아주 정확하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가는 것들도 이거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장성훈 씨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웹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몇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주워 듣고 무작정 커피숍을 낸 적이 있었죠. 그냥 책 한 권 읽고 시장 조사를 약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의욕만 앞섰던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버티긴 했는데 뭐 망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준비 없이 하면 안 되겠구나. 커피숍을 처분하며 1억이라는 큰 돈을 잃었고 그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번엔 아이템부터 시장 조사까지 철저히 준비했죠. 여러 군데 막 찌르고 다녔어요. 들어가서 그릇을 파는 데는 다 들어가서 사장님이랑 다 얘기를 했죠. 저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데 물건 좀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가 아니라 물건을 여기서 찍어도 되겠습니까? 물건이 있는 곳을 알아둔 뒤에 주문을 받으니 재고로 인한 손실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일단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물건을 내가 돈을 이렇게 물건을 잡아놓고서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품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차린 주방용품 전문 쇼핑몰은 원잡을 할 때보다 3배나 높은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지난 3년간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가 한몫을 했습니다. 최상의 상품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배송하느냐는 곧 쇼핑몰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집에 그 대소사가 있더라도 그거보다 먼저 처리를 해줘서 그냥 배송으로 일단 철저하게 해주는 편이고요. 거의 밀리게 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전화를 하거나 문자라도 넣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업체가 믿을만하다라는 느낌을 그런 부분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초기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이트에서 보면 장성훈 씨는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 노하우를 묻는 사람들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고 확신이 들 때 개인 쇼핑몰을 오픈해도 늦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쪽을 겸비한 그런 쇼핑몰이 좀 향후에는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모임에 계속 참석을 하면서 입점형적인 그런 쇼핑몰을 구현을 해보려고. 한 적어도 6개월은 이게 수요를 좀 보고 공급처도 좀 마련해 놓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되겠다 싶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돈을 들여도 상관없으니까. 네, 처음부터 쇼핑몰을 덤벼들면 힘들죠. 아무래도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아까우니까 막 광고를 칠 텐데 광고 쳐봐야 아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팔릴 수가 없죠. 인터넷 쇼핑몰을 투잡하기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3개 중 1개는 1년 내에 문을 닫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잡은 그저 자신이 좋고 관심이 있다고 취미생활 하듯 뛰어들 만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쟁 상대에게는 그 일이 삶이 걸린 문제일 테니까요. 김 부장은 좀 더 체계적으로 투잡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컨설턴트는 먼저 김 부장에게 투잡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물었습니다. 판매가 많이 되는 그리고 본업 외에 김 부장이 가진 또 다른 능력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했죠. 3개월을 다녔거든요. 이거는 뭐 자격증을 컨설턴트는 받기 위한 한식 요리 학원을 다닌 김 부장의 경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부딪혀 보라고 조언했죠. 아이템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체험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토요일날 일요일만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곳에서 진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로 보면은 창업하면 다 그냥 주인은 카운터에서 계산만 하고 그러면 쉬워 보이는데 예상치 못했던 뭐 그 손님하고의 그런 문제들, 쓰레기 뭐 처리하는 것들, 종업원들하고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달 정도로 배워보면 제일 이상적인 거죠. 김 부장은 다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요리 솜씨를 살려 투잡으로 해볼 만한 것은 없을까? 그래서 한 음식점에서 직접 일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잘 오셨고요. 고기 한번 썰어보실래요? 이런 거 다뤄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래서 제가 뭐 그러면 일단 요 장갑을 주시고요. 예. 조금씩 이제 차이점은 있어요. 안 되면 음식점이라 하지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뛰어들 경우 열의 9은 쓴 고배를 마시고 말죠. 전문성과 노력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것이 바로 음식점 창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겠죠. 뭐 직접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는 나름대로는 그냥 뭐 그 생각지 못한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는 늘 손님으로만 들어가 보았던 김 부장. 이젠 종업원의 입장에 서보니 음식점 창업을 왜들 그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항상 불 나올 때는 균형이 그냥 그대로 잡히네요. 불 나올 때는 항상 손님한테 불 들어가면 그리고 창업을 앞둔 이들에게 현장에서의 체험이 왜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성공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밑에 좀 두껍네 그래도. 우리는 일단 뭐 창업 그람인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까는 이런 점도 있구나,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내기가 참 이런 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그 중간중간에 참 많은 정성과 열정이 들어있다. 그날 저녁 김 부장은 양손 가득 장을 봤습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자신의 요리 솜씨를 다시 발휘해 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투잡으로 음식점을 하려면 음식 맛을 먼저 검증받아야 하니까요. 소박한 가정식 백반이 어떨까 아이템 구상도 해보고 말이죠. 김 부장의 요리를 평가해줄 첫 번째 인물은 고등학생 아들 녀석입니다.
아들의 미소가 김 부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네요. 무엇이든 현장 경험은 쌓일수록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봅니다.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40대 가장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평생 직장은 점점 사라지고 불확실한 미래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꿈꾸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죠. 하지만 투잡,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과 함께 도전해 보세요.